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장의 5형식 중에서 1, 2, 3형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4형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의 문형이 여러분들 복습에서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4형식 동사들에 해당하는 게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동사군이 이렇게 부릅니다. 수여 동사라고 불러요. 이제 이 수여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수여라는 말은 한자말로 누군가에게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준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요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전부 다 준다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적어보면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give,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주다. 혹은 이런 거 있어요. offer, 제공하다. 그 다음에 buy, 사주다. make, 만들어주다. cook, 요리해주다. 그 다음에 teach, 말해주다가 아니죠. 가르쳐주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주다, 준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동사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요 동사의 의미가 여기 주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했으니까 사형식 문장들은 웬만하면은 여기에 걸려서 해석이 됩니다. 선생님이 예문을 한번 적어 볼게요. 예문 중에 간단하죠. 뭐 이런 거 있겠죠. My father, 우리 아빠가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Bought me a robot. 이렇게 적었다고 치면, 자,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선생님이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뭐를 제일 먼저 보라고 그랬죠? 뭐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동사, 요놈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요걸 딱 찾고 나니까 요 앞에 있는 놈이 주어구나 하고 파악하셔야겠죠. 위에서 보듯이 동사를 찾고 나면 그 앞에 있는 놈이 주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 동사를 찾았어요. 이게 이제 by의 과거형입니다. by가 사주다 라고 해석이 될 테니까 누가 사줬다는 거죠? 우리 아빠가 사주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 이 뒤에 있는 놈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IO, DO의 정체를 알아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IO는 간접 목적어, DO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간접 목적어는 해석을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해석을 무엇을 또는 무엇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왜 사형식 동사군들을 묶어서 수요 동사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무엇을 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문장도 해석을 잘 해보면 동사를 먼저 찾았으니까 사주었다. 누가요? 우리 아빠가요? 사주었다. IO 자리가 있겠네요. 나에게 a robot, 이건 직접 목적어니까 로봇을 사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선생님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문장이 몇 형식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 나오는 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요 동사들 give, offer, buy, make, cook, teach 같은 동사들을 잘 외워 놓으시고 문장을 봤을 때 give나 뭐 여기 있는 동사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 사형식이구나. 그럼 뒤에 따라 나온 놈은 누구누구에게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나온 놈을 무엇을 무엇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문장을 만들 때 어떤 문장을 만들 때 뭔가 준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순서로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문장의 5형식을 실컷 배워놓고 문장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면 꼭 문장을 4형식 동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죠. 5형식 동사 가겠습니다.
오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요 놈과 요 놈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동작의 영향을 받는 놈, 해석이 무엇을, 무엇을 이라고 이미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되게 다룰 때 부분 요 부분이에요. 목적격 보어 부분. 목적격 보어 중에서도 선생님이 요 보어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보어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보충 설명하는 말이 목적격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면 이 보어는 요렇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요렇게 보충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렇게 보충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요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에 요렇게 보충 설명하는 게 맞고, 지금 잠시 중간에 끊겼는데 요렇게 보충 설명하는 게 맞고, 요렇게 보충 설명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선생님,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 형식을 배울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이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는 이렇게 보충 설명한다면서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때의 보어가 사실은 주격 보어예요. 주격 보어니까 이 주격 보어니까 여기는 주격 때문에 앞에 있는 가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형식은 살짝 지우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예문을 들여서 해볼까 합니다. 해볼게요. 깔끔하게 지우고 여기도 있네. 지우고 여기 5형식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동사군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역동사. 좀 이름이 어렵고 낯설죠? 사역동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틀어서 세 개밖에 없어요.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역의 의미는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make가 만들다, have가 가지다, let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make, have의 원래 의미는 없어지는 건가요? 5형식에서 쓰이면 시킨다 의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한글로 깔끔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알아두시고 자 보세요. My father 또 우리 아빠예요. 또 우리 아빠 My father made me clean the room 이렇게 적었다면 지금 선생님이 영어 문장 해석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 했었죠? 그렇죠. 예, 여기 동사 찾았어요. 동사를 찾고 나니까 그 앞에 있는 놈이 주어였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까지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어는 은는 이가로 해석하는 게 편리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뭐 아니라고 말해도 이게 뭐 문법적으로 혹은 뭐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편의상 맞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가 여기서 made는 시킨다 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있는 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 놈이 목적어고 요 놈이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가 보충 설명하는 거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clean the room 방을 청소하는 거는 누굽니까? 우리 아빠예요? 아니면 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시켰습니다. 나를 무엇을 뭐 하도록 청소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청소한 거는 우리 아빠가 아니고 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이제 5형식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시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 사역 동사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의미가 조금 약해졌어요. 왜냐면 영어는 그 서양권에서 쓰이다 보니까 뭐 영주가 있고 귀족이 있고 뭐 밑에 노예가 있고 이랬겠죠. 그랬을 때는 요 시킨다라는 의미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뭔가 사람들 관계가 조금 더 평등해지고 하니까 make, have, let에 해당하는 사역동사보다는 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역동사는 아닌 중사역동사를 더 자주 씁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거 있어요. allow, 허락하다, help,
돕다. 우리 아빠가 나를 이 자리에 allow 썼다. 그러면은 나를 청소하도록 허락했어. 라는 의미는 사실 허락이 아니고 시켰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대표적인 동사들과 더불어서 정확한 해석과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한 문장을 두고 분석을 할 때 이 단어가 문장의 기능상 무엇이며 품사가 무엇이며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요 부분이 살짝 헷갈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